탐구는 우리가 구한다. 사회탐구의 영광 웅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부 파트 강 미라클 사회탐구 윤리를 담당하는 이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지리 담당하고 있는 이진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탕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변별력의 중심, 그 중심에 바로 사회탐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기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사회탐구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요즘 그런데요. 요즘 학생들이 공부법을 인증하는 것이 매우 유행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개성이 넘쳐서인지 네. 자기가 공부했던 플래너나 이런 걸 찍어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곤 하는데요. 그러면은 EBS 이진웅 검색하면 공스타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플래너랑 스타바치 같은 것들 찍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부법을 플래너를 찍어서 올리기도 하나요? 공스타하는 친구들 많이 있네요. 네, 현경학생 한다고 하네요. 네, 현경학생, 많이 올리셨나봐요. 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스타그램 하고 있어서 제가 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인증샷을 조금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좀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바로 그 문제 스타워치가 나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 HMS라고 적혀 있는 건 뭔가요? 4시간 50분 16초인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 50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건가요? 네, 조금 했네요. 그런데요? 이제 순공 시간이죠.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순수한 공부 시간. 순수한 공부 네, 시간. 네.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 학생 10시간 넘게 공부했네요. 대단하네요. 굉장한 네. 학생입니다. 자, 오른쪽에 친구도 3일절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하나 더 볼게요. 와, 왼쪽에 이 학생은 무슨 외국에서 온 친구인가 봐요. 예, 영어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요. 오른쪽에도 굉장히 멋있는 멘트가 적혀 있어요. 굉장히 뭉클하네요. 난 엄마의 꿈이자 아빠의 자랑이다. 학생들이 영어를 읽어달라고. 그래요? 네. 잉글리시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RMVD 홍익대학교 영문과 17학번 RMVD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RMVD라는 용어가 적혀 있네요. 여러분들 의미 아시죠? RMVD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Vivid Dream, 생생히 꿈꾸면 그 꿈이 리얼리제이션,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생생하게 그림을 선명하게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네. 2대 사회교육과 17학번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선명하게 그리면 그게 실현된다. 그래서 이렇게 RMVD 뒤쪽에 원하는 학과나 꿈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놨군요. 저희 때도 저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간절함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는 주문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혹시 이승환의 덩크슛이라는 노래 아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희 때 주문을 이렇게 외웠었죠. 네. 야발라바 히디야 하이마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그럼 학창시절 때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수업 중에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잠을 극도로 줄여서 공부를 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도 잠을 굉장히 네. 많이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들리거나 주변에서 방해하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림판을 이용해서 여기 전체를 다 가려가지고 주변의 모든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부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경국 학생은 눈 밑 다크서클을 세게 꼬집는데요. 치약을 눈 밑에 바른대요. 물파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띵띵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확실히 공부법이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잘 맞는 공부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선생님 네네네. 시기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시기별로 좀 공부법의 특징 좀 정리해 주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탐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사회탐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에서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했다고 해서 빠른 욕심을 부려서 문제를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6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개념을 반복적으로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6월쯤부터는 또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수능특강과 기출문제를 풀이하시고요. 마지막에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풀이하시고요. 특히나 당해년도, 올해 같으면 2017학년도 출제되었던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게 실전 감각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진웅 선생님 하시는 얘기에 완전히 동의하거든요. 개념에 초점 많이 맞추시고요.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수능 한 달 남겨놓고요. 10월 달에는 개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개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많은 곳에서 이제 불안 마케팅으로 막 새로운 문제, 낯선
문제를 소개하지만 사실은 결국 10월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희가 담당하는 과목이 윤리랑 지리인 만큼 윤리와 지리 공부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윤리와 지리 선택한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과목 선택 조합이 어떻게 되세요? 한지인지 생지인지 투윤리 나왔습니다. 네, 투윤리, 생윤, 윤사 같이 한 이미영 학생도 있고요. 역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쌍지리를 한 학생도 네, 있네요. 쌍지리도 있네요. 네. 생윤, 사문 1, 2, 2위 과목하는 현경 학생도 있고요. 생윤 법정하는 이인성 학생도 있네요. 네. 역시나 아무래도 선택자 수가 가장 많은 게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리고 한국지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 세 과목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냐면 사실 한국지리는 문과 사회탐구에 소속되어 있지만 문과인 듯 문과 아닌 문과 같은 과목이잖아요. 맞아요. 좀 네. 이과적 성향이 있죠. 약간 지구과학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과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회 탐구 과목과는 다르게 인과관계가 가장 명확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선지도 명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세월과 윤리는 무려 작년 시험에 17만 명이 맞아요. 선택했더라고요. 1위였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활과 윤리 선택을 하는데요. 제가 듣기에 많은 학생들이 윤리는 배반의 과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윤리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되게 쉽고 친숙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과목보다 양이 적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제시문이 낯설고 제시문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선지에서 꼭 한두 선지가 상당히 날카로운 선지가 나오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함정선지라고 네, 그러죠. 맞아요. 함정선지. 특히나 지리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같이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윤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되는 면이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 윤리 과목은 학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이를테면 칸트나 공리주의는 생윤에도 나오고 윤사에도 나오거든요. 네네. 공자와 노자도 생윤에도 나오고 윤사에도 나와요. 아시죠? 공자 제가 노자. 네. 공부했던 학자들을 여전히 배우고 있군요. 네,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확실히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윤 윤사를 하기에는 사실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과목 패턴도 비슷하고 논술 배경 지식도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윤사가 상당히 어렵고 상위권이 많이 선호하는 과목이라서 차라리 이제 생윤사문 또는 생윤한지 선택하는 것도 윤사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지리는 조금 다른데요. 네. 지리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같이 선택하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목차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역시 볼까요? 준비성. 네.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세계지리 대단원 목차이고요. 오른쪽은 한국지리 대단원 목차입니다. 자, 세계지리에서 보시면 두 번째 단원이 세계의 다양한 자연환경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환경이 바로 기후와 지형입니다. 한국지리의 2단원 그리고 3단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계지리의 4단원이 변화하는 세계의 인구와 도시인데요. 한국지리에서는 8단원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인구를 다루고 있고요. 4단원 거주 공간의 변화에서 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지리 5단원 경제활동의 세계화에서 자원, 공업 파트가 나오는데요. 한국지리에서는 역시 5단원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에서 공업과 자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한지와 세계지를 공부하면은 확실히 다른 과목 두 개라는 거에 비해서 학습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 세계지리가 숨겨진 꿀과목이라고 학생들한테 인식이 돼 있어요. 공부량은 어떤가요? 의외로 지금 세계지리 선택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인데요. 한국지리를 선택하는 학생이 세계지리까지 선택을 하면 학습의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지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공부하더라도 한국지리보다 사실은 공부할 양 자체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택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투지리가 늘어나겠는데요? 그럼 윤리지리 선택한 학생들 배신의 과목이 아니라 신이 믿음의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를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롤스와 노직, 맞아요. 사회정의 니부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학자들을 차트로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요? 네, 선생님 도와주세요.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윤리에서 또 생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대립이
투윤에 다 나오는 칸트와 공리주의의 대립입니다. 특히 칸트와 공리주의는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사사건건 반대 의견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앙숙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를테면 사형제도에 있어서도 칸트는 사형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네네.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이거고요. 네. 공리주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예방의 효과가 크면 남겨두고 예방의 효과가 적으면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사형제도의 찬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는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래쪽에 너무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정원명령, 가원명령은 대체 뭔가요? 이것은요 무조건적 명령이고요. 네. 이거는 조건부 명령이에요. 이를테면 정원명령은 반드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면 가원명령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효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면 네.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따라서 그때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측면에서 상대론적 윤리설이고요. 칸트는 반드시 그래야 되니까 절대론적 윤리설이고요. 이 차이가 그렇군요.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죠. 근데 칸트와 공리주의도 공통점도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보편적인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공리주의와 칸트 모두 다 보편적인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채팅창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학자들의 대립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네. 이번에는 아까 봤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현대적인 사람들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흑백이네요. 그렇죠? 네. 네. 칼라잉크가 모자랐나 봅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롤스와 노직이 세금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세금이요? 네. 아, 여러분들은 지금 세금에 대해 고민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내야 될 세금이 정말 많거든요. 롤스는 세금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입장이고 노직은 세금에 강력한 반대를 했던 그러한 학자거든요. 롤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건 우연히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라 그렇지 네.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아, 네네. 노직은 내 능력은 내 거, 따라서 내 소유물은 나의 권리, 따라서 국가가 걷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복지국가와 연결할 수 있고 최소 국가론이나 연결. 네, 맞아요.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거고요. 세금을 걷지 말자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이 최소한에 한정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윤리 공부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감각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물파스의 기운으로. 그렇죠. 이 학자들 말고 다르게 어떤 대립되는 학자들을 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윤리생륜에서는 윤사생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자와 노자의 대립이나 아니면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같은 학자의 대립들이 주로 공통점 차이점으로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우선 이름도 어려운데 공통점도 물어보고 차이점도 물어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하는 편입니다. 자, 라클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계신데요. 자, 과연 사회탐구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느냐 또는 특정 시기에 몰아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일 1시간씩 하는 공부는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네. 몰아서 하는 공부는 실력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엔 6월 이전에는 좀 집중학습, 하루에 몇 시간씩 집중학습,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게 좋고 그 이후에 자기가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는 감각 유지하기 위해서 1시간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몰아서 하는 거에 좀 찬성하는 주의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을 꾸준히 계속해서 복습을 하면서 다져 나가야지만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도 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법은 항상 자신의 필요성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방법 모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다면 지지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윤리와 지리의 공부법 얘기를 이제 좀 해볼 건데요. 네네. 특히 여러분 윤리나 지리 공부할 때 특히 윤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낯선제 시문이나 또는 함정선지가 중요해서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선지 때문에 낚였는지 그 함정선지를 함정선지끼리 모아놓는 함정선지 노트를 추천해요. 수학에서는 오답 노트라고 하겠지만 사회탐구는 그 문제 전체를 오려붙이는 것보다는 선지별로 이렇게 모아놓는 함정선지 노트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리는 어떤가요? 지리는 아까도 학생들이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인구, 자원, 공업. 결국에는 다 자료 해석 문항들이거든요. 자료 해석 문항은요.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떠한 자료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에서 주로 어떤 유형의 선지가 출제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개년 정도의 자료 해석을 모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에 14학년도부터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비연계 교재와 그 이전 기출문제도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지리에 대해서 네.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지도 다 외워야 돼요? 모든 지역과 다. 지도요? 네. 혹시 쌍투메 프린시페라는 나라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뭔가요? 쌍투메 프린시페라는 나라가 세계 아프리카라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그런 나라가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세계엔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나라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과 관련해서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역들을 백지도에 하나씩 정리해 가서 자기만의 백지도를 만든다면 앞으로 나오는 지도 문제 맞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모든 세계 나라 이름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이름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리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질문들 잘 보면요. 연계교재 네. 해설책까지도 꼼꼼히 읽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윤리 같은 경우는요. 특히 낯선 학자들, 기존 교육 과정이 없다가 이 올해 새로 들어온 학자들이 많아요. 윤사, 생윤 모두요. 따라서 그런 새로운 학자들은 해설지에 있는 심화 읽기 자료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적어도 6월 모의고사 이후에 그 해설지에 있는 낯선 학자들 자료는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리 같은 경우에도 연계교재 해설지 내용이 종종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답풀이 하면서 반드시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리 같은 경우 연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자료가 많이 연계되는데요. 자료와 지도가 나왔을 때 자료를 바꾸고 지도는 그대로, 또는 지도를 바꾸고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지리 선택한 학생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연교차를 최하늘 평균 기온으로 바꾸어서 연강수량을 하계강수 집중률로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바꾼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갖다 놓고 여기서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뽑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막 집중하면서 자료를 분석하시면 연계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는 학습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고 오늘 해설지도 어떤 자료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연계 교재까지 풀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선 생활관리 윤리와 사상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 기출문제가 없는 새로운 학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비연계 교재, 특히 기출문제가 없는 학자들의 문제는 비연계 교재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예고가 돼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는 이를테면 생활관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관리에 나오는 인권 존중 주제에 나오는 학자들이나 시민 불복종 이런 학자들은 꼭 비연계 교재 문제들도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그러면 윤리학자들은 차트로 설명했었으니까 선생님이 지리공부법 특강 좀 해주세요. 그럼 네, 제가 또 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역시 진자곰 선생님 하면은 바로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 애니메이션은 조금 빠져 있고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한국지리 학습 꿀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학습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법 특강 미라클 한국지리 공부 꿀팁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변을 관찰하라인데요. 사실 제가 좀 직업병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직업병이라 하면 관절염이라던가 또는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제 직업병은요, 이런 겁니다. 막 길을 가다가요, 뭔가 지리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사진을 항상 찍어요. 전기는 국산이지만 연료는 수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예, 여기에서 우리는 지리의 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전기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통해서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연료는 대부분 수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료의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사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몇 개 더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테헤란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높은 빌딩을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지역은 접근성이 좋구나, 지대가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제가 한번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시켜 먹으려고 이 폰으로 주문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이 서울시 노원구인데요. X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까지, 서울시 노원구까지는 햄버거가 배달이 안 된대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상상했죠. 우리 집은 이 햄버거 가게의 재화의 도달 범위에서 벗어나 있구나. 안타깝구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화면일 텐데요. 과자를 사면 요새는 과자를 사면 질소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질소를 사면 과자가 따라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질소가 빵빵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품이 파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장 근처에 공장이 입지하거든요.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내용은요, 이겁니다. 주변을 잘 관찰하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의 것들과 굉장히 관련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개념의 구조화인데요. 자, 보시는 자료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학생들이 보내준 내용입니다. 독도라는 주요 개념을 앞에 놓고 계속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연결시켜 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역시 한반도 형성과 산지 지형을 마인드맵을 그려본 겁니다. 자, 이런 마인드맵은요, 개념을 구조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시는 게 더 큰 도움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부를 새로 하면 하나씩 더 추가하면서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개념의 구조화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원리로 이해하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암기를 딸딸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지리는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특히나 지형 같은 경우에 원리를 통해서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형성 과정의 각 단계를 그려보시고요.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지형의 형성 과정 자체를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인문지리 파트에서도 그림을 그려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 비중, 발전 양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암기하시죠. 불이 원수야. 화원수, 화원수.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적어 놓았죠. 화력, 불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발전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발전량이 굉장히 많고요. 반면 수력은요, 비가 내려야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기우제 드린다고 해서 막 비가 내리진 않겠죠? 아하, 비가 내리진 않으면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발전량 비중이 낮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학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네 번째 우리 아까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바로 백지도 연습과 지도 활용입니다. 지리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까마득하죠.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지도를 갖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자, 백지도에 놓고 문제에 나오는 다양한 지역들을 정리해봐도 좋고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그 지역의 특성을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확대해보면 이렇게 각 지역의 특성들을 적어 놓았죠. 이렇게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면 이 지역에 나왔을 때 다시는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마지막은요, 자료를 파헤쳐라 인데요. 계속 말씀드렸죠.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파헤쳐 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 어떤 지역들인지, 또 어떤 지역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자료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리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지리,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에서 모두 아주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 지리 학습 꿀팁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지리 꿀팁 마치고 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직업병 같대요. 배달 그래요? 장소 찾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네. 지리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필기 정말 선생님 학생들 필기죠. 네, 제 강의 들으는 학생들이 직접 정리한 내용들을 보내준 거예요. 대단하네요. 정말. 저렇게 여러분들- 정말 그려서 하는 학생들이 있네요. 그럼요. 그게 거의 지리 공부하다 보면요, 화가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그럼 저랑 진흥쌤이 차트랑 PPT로 이렇게 공부법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직접 여러분들 질문 몇 개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질문 좀 올려주세요. 이 기열 학생이 기출 다 돌리면 그 다음에 EBS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EBS는 연계교재 말씀하시는 거 같죠? 네. 우선은 기출문제, EBS 문제 모두 중요한데 저는 오히려 이 기현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 보고 EBS로 들어와서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념 학습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능 특강과 완성을 통해서 개념을 다지면서 연계문항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능 전에는 연계교재를 다시 한번 여러 번 살펴봐야겠죠. 네. 자, 우선 임연아 학생이요. 서양사상가와 주장이 잘 안 떠오르고 따로 외우게 되어 했는데요. 이게 학자 이름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슨 에피크로스, 하이데거, 야스퍼스, 오펜하이머, 하이젠베르크. 지금 몇 명이나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야스퍼스? 네. 네. 대단한데요. 아, 네. 어쨌든 그래서 학자들의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암기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과거에 히딩크 감독님 허동구라는 한국 이름 붙여준 것처럼 네. 이렇게 자기만의 이름으로 바꿔서 편하게 암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사탐을 한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내신이나 국영수 등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것 때문에 진짜 본격적인 공부는 6월 이후에 많이 해요. 특히 여름방학이 사탕에 학생들의 집중학습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늦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저는 그 6월 모의평가 이후가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학생들이 소설가로 변화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에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소설가죠? 자소설? 그렇죠. 자소설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면은 상대적으로 등급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준비한다고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 끝나면은 탐구를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오히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네. 네. 정소린 학생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탐도 N회독을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N회독이라 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몇 회 보는 게 가장 적합하느냐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저도 한 4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념 정리하면서 개념 위주로 볼 때랑 이제 기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출을 적용해서 볼 때랑 그 다음 EBS 교재를 보면서 그 EBS 내용을 할 때랑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이렇게 4번 정도는 개념을 돌려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해서 학생들 질문들 저희가 많이 답변해 보았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네. 1시간 이상이 될 것 같았는데요. 네. 여러분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즐거운 마음에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이정훈 선생님과 제가 윤리와 지리를 중심으로 사회탐구 전반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학생들한테 한 명씩 조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 같은 경우에 사회탐구는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가 학교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탐은 또는 탐구 과목은 잃어버린 11년을 만회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랫동안 꾸준히 학습해온 학생들을 이기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만 꾸준히 하더라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사회탐구 준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웅쌤 말이 맞습니다. 사회탐구는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이 일어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정말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여러분과 이렇게 직접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들 질문 들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매우 새롭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렇게 사회탐구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셨죠? 자, 저희 요 카메라 보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저희의 아주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자, 사탐은 우리가 구한다. 사회탐구의 영과 웅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